KF-21 한국산 제트 엔진 최초 공개. KF-21 레이저 무기 발사 장면 포착. 중일 등골산을 한국 기술력 말도 안 돼. 한국 KF-21 제트 엔진 현장 최초 공개. 5세대 엔진 실패한 중 크게 경악한 이유.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최대 출력으로 화염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진이 점화된 KF-21 위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험에 앞서 연료와 유압 장치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연구원들이 기체를 뜯어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엄청난 추진력 때문에 무엇보다 전투기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보조동력 장치가 점화되면서 날개 부근에서 불꽃이 솟아오르고 곧이어 두 개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날개 조작, 제동 장치 작동 등 40분간 이어진 70여 가지 기능 테스트가 모두 끝나자 갑자기 거대한 경납고 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투기 엔진 시험 3단계 중 마지막 최대 출력 시험을 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 문을 닫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엔진이 점화된 시제 1호 기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엔진에서 전해지는 강력한 진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귀마개를 꼈는데도 엄청난 소음에 귀가 먹먹해질 정도입니다. 잠시 뒤 왼쪽 엔진 노즐 끝이 오므라드는가 싶더니 분홍빛 화염 한 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배기가스에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 전투기가 최대 출력을 내는 이른바 맥스 애프터버너 불꽃입니다. 최대 출력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마침내 엔진 검증도 끝났습니다. 사일업계에 따르면 해외 업체 면허 생산을 넘어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 사업에 뛰어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 유력 언론들로부터 집중 조명받고 있다. 한국 기업이 지상 방산에 이어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기 엔진 개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달 10일 현지 시간 한국 최대 방산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방산업계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르면 오는 2036년까지 첨단 항공엔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GE 에어로스페이스와 프레젠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PW 등 해외 항공엔진 개발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엔진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W 등 글로벌 주요 업체와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일본 IHI와 독일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광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자주 국방과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며 선진 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 국가뿐이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엔진 개발 역량을 갖춘 인도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GE와 엔진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튀르키예는 롤스로이스와 공동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도 최근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약 400억 원 규모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내놨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나가 독자적으로 선박이나 미사일 엔진 제작 역량을 갖췄지만 이보다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다. 영국 군사국방 분야 전문지인 제인스는 하나의 새로운 항공기 엔진 공장이 한국 정부의 독자 엔진 개발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항공기 엔진 개발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더글러스 베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화가 첨단 엔진 개발에 착수할 기술적 산업 역량을 갖췄지만 첨단 엔진 개발의 높은 난이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2. 북핵 인정하는 트럼프 2기. 한국의 선택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 핵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크비드에 집착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해도 이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지명자들은 북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방점을 뒀다. 이를 경우 국내에서도 독자 핵무장 등 다양한 여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위기관리의 무게. 트럼프 2기 핵심 외교안보 분야 책임자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존 매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 중 누구도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북핵 제거라는 근본 위협, 제거보다는 위기관리의 무게를 뒀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거론해 한국, 일본 등지에서 논란을 불렀다. 핵보유국은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5개국, 미중 러프미를 의미하는 핵무기 국가와는 다르다. 하지만 핵보유국은 일반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공인받지는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를 실체로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대북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루비오 지명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것, 핵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환상이라며 대북 정책 재검토 의향을 묻자, 루비오 지명자는 보다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루비오는 한국과 일본 등의 독자적 핵무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남북한, 어쩌면 일본, 그리고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자문한 뒤 이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한국, 일본 등의 독자 핵무장에 반대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위기관리 쪽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볼 수 있었다. 스몰딜 추진 하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기존 대북 정책이 완전히 달라진다. 당장 북한 핵을 인정하면 한미가 협력을 통해 30년 넘게 진행해온 북한의 비핵화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상도 크게 달라지고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의제가 전환된다. 이를 경우 트럼프 2기에서 스몰딜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한미의 대북 정책은 일종의 일괄타결 방식인 빅딜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 운반 수단인 미사일까지 폐기하면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 방안 등도 논의하자는 게 골자였다. 스몰딜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해체를 고리로 미국은 경제적 상응 조치와 함께 연락사무소 설치나 평화선언을 맞바꾸는 개념이다. 국가정보원도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딜 형태로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독자 핵무장 여론 힘받을 듯 미국이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한국 내에서도 핵 관련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날 전망이다. 북핵 대응 방안은 확장 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있다. 1991년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 전면 철수 이후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핵무력 완성선언을 선언하자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끌어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 북러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이 다시 거론됐다. 지난 7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보관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자 핵무장 주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이다. 홍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앞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8년 전 미국 워싱턴 외교협회 초청 북핵 특강에서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핵균형을 이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자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주장했다. 역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 밀착 등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핵잠재력 확보로는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이다. 핵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해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이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는 해당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 전홍축만 가능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3에서 6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한 수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일본 수준의 기술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윤용희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북핵 현실을 인정하면 한국 내의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방위비 문제를 재협상하면서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초보적인 개발 기술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